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가 시즌2로 새롭게 찾아왔는데요. 제가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7시부터 8시는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 9개월 약 10개월 동안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이 고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앞으로의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요. 우리는 역대의 제일 뛰어난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을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의 추종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대박 플러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여기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빵빵 튀겨줄 종목 또한 제가 매주 한 종목씩 준비해서 방송 제일 끝단에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그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블 신나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3153-2611번 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 013-3366-0110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겠는데요. www.sentv.co.kr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지나갔는지 살짝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 보니까요 참 재미없죠. 참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 다행스러운 점은요 충격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과연 좋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몇 가지 포인트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를 보시면은요 어저께가 소위 말하는 21선 기술적 이동평균선에서 21선 이동평균선에서 그대로 걸려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무너질 것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히 돌파가 되었고요. 오늘도 좀 상황은요, 좀 괜찮았는데요. 정말 우리 어찌 보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세종대왕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 존경스러우냐? 우리 그날 쳤는데요. 그때 미국 시장 어떻게 됐어요? 1%, 2% 빵빵 두들겨 맞았는데, 우리 보세요. 이게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한글 만들어가지고 하루 쉬어라. 그래서 우리 또 하루 이렇게 멋지고 쉬고 나니까, 어때? 오늘 아침 미국 시장 올랐네? 좋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 충격을 안 받았잖아요. 만약에 세종대왕님 없었으면 우리 수요일 날, 아이고, 두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하여튼, 21선 위에서 일단 올려놓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은 21선을 살려놓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외국인들이요, 오늘 선물을 6,800계약 때렸거든요. 6,800계약이나 어마어마한 매도를 했는데, 이거 누가 샀느냐?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와 이 투신권에서 엄청난 매수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현물이든 선물이든 지금 엄청나게 사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팔 것이냐는 것은요, 지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2000포인트 되면 판다, 2100포인트 되면 판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판다고요?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있을 때 판다. 근데 오늘 보시면 선물 보세요. 개인들과 금융투자, 즉 증권사죠. 그리고 투신사들이 막 사주니까 얼씨구나, 땡큐 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개인들이 현물에서까지 강력한 매수를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장중 변동만 좀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한 가지요. 이렇게 개인들이 선현물을 엄청나게 살 때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개인들이 너도 나도 현물 주식도 사고 선물도 샀다. 그럼 장이 올라가던가요? 그 뒤에는 눈탱이만 남아있다. 이 염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는 탄탄한 외국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파생에서는 벌써 매도로 살금살금 돌아가고 있고 선물에서의 매도 규모가 꽤 커진 이런 하루의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 이러한 모습이 오늘 종목들에서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때까지 한 2주 정도는요, 2, 3주 동안은 어떤 장세였냐면 삼성전자나 또 현대중공업, 그리고 LG화학,
등의 각종 업종 대표 종목들만 다 올렸단 말이죠. 다 올리고 업종 2등주들은 좀 별로 안 쌌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희한한 일이 발생했죠. 통신주에서, 예를 들어서 통신주에서 보면 SK텔레콤은 마이너스 1.72% 떨어졌고요. 반면 LG유플러스가 반등이 나왔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떨어졌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무엇이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등 종목이 떨어지고, 2, 3등 종목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따로 노는 장세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요, 개별 종목의 시작 장세다. 즉, 시장은 이제 많이 올라갈 자리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는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꽤 올라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조선주 따라갈까? 지금이라도 자동차 따라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이럴 때 딱 3번만 참읍시다. 참어린자 3개면은요, 상한가가 3개예요. 딱 3번만 참고 나면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꼭 어때요? 멋진 가격에 팔고 났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또 올라가요. 올라가면 잡을까 말까 하다가 딱 잡는 순간이요. 어떤 날입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고점을 여러분들이 딱 잡는다고. 귀신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해드렸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항상 이 음악가들이, 뮤지션들, 왜? 뒷북 잘 치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요럴 때 조금만 템포를 늦춰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앞으로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래도요, 추격 매수보다는 한번 기다렸으면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모누멘토의 돌직구 분석법. 돌직구 많이 나온다. 다시 시작되지만 이제는요, 여러분들께 정말 멋진 거 하나 보여드립니다. 돈 주고도 배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어떻게 설명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최고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100만 원을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저희 강의는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주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분석하는 방법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딱 2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2가지 분석 툴 해서 처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본적 분석해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참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뭐냐, 기술적 분석이냐 2가지로 나누는데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우리 이 회사의 분석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재무제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반면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 심리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자, 목적은요, 왜 우리 기본적 분석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내가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 아니면 개별주를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매매 종목의 선정, 기본적 분석이 되고요. 종목만 선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 살 것인가, 언제 사고 팔 것인가가 바로 매매 시점의 파악, 이 차트를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정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재무제표라는 것은 바로 현재 공개된 정보를 뜻하죠. 현재 공개된 정보를 뜻해서 우리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를 분석하는 내용이라면, 기술적 분석 차트는요, 과거 정보, 이전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고 나서 앞으로 이래 흘러가겠지를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점은요, 바로 이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안전마진 확보, 즉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과연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금액이 얼마일까, 이 회사는 얼마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확보할 수가 있는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 추세 대응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냥 고평가되었지만 끊임없이 올라가는 고평가를 통해서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 분석은요, 시장 흐름과의 괴리. 야, 이 종목이 저평가가 됐다고 샀어요. 적정 주가를 뽑아보니까 10,000원인데 주가가 3,000원입니다. 이래 왜 이리 싸지? 샀어요. 그러면 10,000원까지 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갑니까?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이 주식은 적정 주가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시장이 좋아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어떤 가치 종목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때요? 지수가 2000포인트 올라왔는데 과연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올라갔을 뿐이란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흐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 차트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차트에서 올라간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차트에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쪽 사람이 똑같은 차트를 보는데 이쪽 사람이 맞을 때가 있고 이쪽 사람이 맞을 때 있고 매번 어때요? 똑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의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자, 투자자 관점에서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분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재무 분석, 가치 분석, 기본적 분석하면 떠오르는 거. 첫 번째,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배워봐야 도움도 별로 안 될 것 같다. 도움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거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우리 뭐 짧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일반 개인들,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기본적 분석이죠. 반면 기술적 분석, 차트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요, 일단 쉽고 재밌다. 뭐 하나 좀 보조지표 하나 보고 차트 보고 나면 이 다음날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쉽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비법이 통한다. 이 차트 고수들을 따라가면 대박이 날 것 같단 말이죠. 차트 고수들이 따라가면. 그래서 비법이 통하니까 이 비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배운 거 바로 써먹을 수 있다.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과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느냐. 사실은 먼저 어느 게 중요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점심 한 끼 먹으려면 몇백억 내야 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 차트의 대가는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의 대공황이 올 동안에 이 사람의 주가가 85% 떨어졌거든요. 종목이 85% 떨어진 게 아니라 1000포인트 하던 게 즉 뭐 150포인트까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수익을 얼마 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20만 %의 수익을 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야, 이 때문에 이 사람의 피라미딩 기법이요,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는데 결국 이 사람은요, 권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와 공통점은요, 뭐 둘 다 대박은 다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대박이 났던 사람인데 차이점은 뭐예요? 한 명은 살아있고 한 명은 어떻게 다이했다 이게. 가입시다 이래 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끝은 아직은 어디가 우위다. 여기가 더 우위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렵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고 그럼 이렇게 바꿔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걸 어떻게 쉽게,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도움 되게 해드리면 되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만 도움 된다. 단기 투자에 도움 되게 해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모닝스타의 폴라스, 그 펀드 평가 기관인데요. 폴라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더들은 호가 차이, 수수료, 세금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조건과 싸워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세금이나 호가 차이 이런 것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주식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기업의 일부예요. 근데 이제 이 생각 갑자기 나네. 여러분들 주식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시죠? 예, 우리 돈을요, HTS에 딱 넣는 순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요, 돈이 사라져버리고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사이버 머니, 게임 머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 하는 게임, 뭐 아이템 뭐 살 거 없나? 예, 게임 머니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고요. 결코 종이 쪼가리와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시장 전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내일 저한테 이래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멘토님, 내일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식시장은 절대 시장 전체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랬죠. 그거 아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저 벽지에 있다. 부산 같으면 어디 영락공원에 있다. 귀신들이 알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개별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당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내 것만 하자 이거든, 내 것만. 예. 자, 그리고 미스터마켓 시장은 매우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시장은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모두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장 기업의 중요한 요소는 경쟁 위치다.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 폴라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뭐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어느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해드렸습니까? 일단은 모르겠다. 어느 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가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힘없는 개미라고. 그렇죠? 힘없는 개미는 어느 것을 두 개 우리한테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원칙에 충실하자. 기업의 적정 주가를 우선 제일 먼저 구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은 좀 더 무엇을 이용해보자? 차트를 활용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 차트 선수들이요. 대한민국에 무진장 많습니다. 불과 90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차트 요만큼만 볼 줄 알면은요. 시장에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들 오래 하신 분들 아시죠? 증권사에 전광판이었고, 모는 종이에다가 하루씩 그림 그린 거. 그리고 오일선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 나갔던 시대도 있죠.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명동의 증권시장, 여의도 증권시장 가면, 그게 객장에서 종이 가지고 주문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때 어떤 사람, 두 사람 있었죠? 객장에. 한 사람은 누구요? 차트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컴퓨터 한 대 딱 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주문을 하루 다 늘어가면, 아줌마 이리 와보소. 이리 와봐. 뭐 살라고요? 그래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무슨 살라고? 그러면 차트를 한번 쳐본다. 차트를 한번 쳐보고 나니까 이 차트 안 좋아요. 사지 마세요. 요거. 그리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줌마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좋았어. 그 사람 이야기대로 해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각 객장마다 한 명씩 있었죠.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또 주식을 하나 사보고 싶다 이거예요. 딱 가면 붙잡아요. 뭐 사실라고요? 뭐 사실라고? 예, 사장님 뭐 사실라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살려고 하면. 잠깐만, 생년월 시부 좀 불러봐요. 자, 이게 불러본다고. 건설주 안 맞아, 당신은. 당신은 건설, 안 돼. 쇳덩어리로 가야 돼. 철강주 골라봐.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참, 그때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정확한,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차트만 알지 말고 이 적정주가 구하는 것을 이제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요거는 다 잘 하시거든요. 요거만큼은 이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 결론은 뭐예요? 적정주가 구해가지고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이거를 차트를 좀 결합을 시켜 놓으면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첫 출발은요, 제일 먼저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 이 기업이 과연 얼마가 적정 주가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많아요. 자, 그냥 빨리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예전에는요, 기존에 있는 적정 주가 산출 모형, 자, 배당 평가법에서 고도의 성장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평가법, 그다음에 CAPM이라고 자본자산 가격 결정 이론도 있고요. 퍼 평가법, PBR 평가법, 그리고 EVA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이 탈피를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는요, FCF 잉여 현금 흐름법을 이용한 평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식 평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워드 다모다란의 평가법이 있는데 여기 별표 쳐놨죠. 중요한 건 어느 게 다모다란의 평가법과 워렌 버핏의 평가법, 이 두 개와 PBR 평가법,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여튼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평가법들이 있구나.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방금 이 설명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 돼요? 아따 어렵다. 이거 뭐고 이거 우짜라고. 내 나이가 몇 캔데 저런 거 언제 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완벽한 적정 주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게 맞는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완성시켰습니다. 무엇을 완성시켰느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배우고 나면 단 1분이면 어떠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를 통해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구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완성했다 이거죠.
어떻게 완성했냐? 이렇게 완성했다는 거죠. 이름하여 그래서 워렌 버핏 2.0입니다. 세컨 버전이 되겠습니다. 나무의 덜짓고 주가 분석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 첫 단계로 기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무적 내용을 숫자가 아닌 쉬운 차트를 통해 분석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이야기만 막 하면, 재무제표만 이야기를 하면은요, 숫자 나와 있죠, 뭐 매출액, 이익률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머리 아파서 못해요. 하기도 싫다, 재미도 없고. 또 그림으로 그리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재무제표를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모든 HTS에서 이 밸류 차트라는 것은 기업 가치에 대한 차트를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몇 개 증권사에서는, 한 3개 증권사에서는 이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재무제표를 직관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자. 그걸 통해서 또 적정주가 구하는 법도 한번 익혀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밸류 차트, V 차트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아주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가치 평가. 그러면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이 밸류 차트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첫 번째, 이 기업의 영업 활동이 양호한가? 영업 잘 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이 기업 투자하면 안전할까? 안전한 회사인가? 세 번째, 영업 활동의 이익이 어떤 자산, 돈 벌어가지고 어디로 쌓이냐 이거죠. 돈 벌어가지고 사장 호주머니 쓱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요즘 문제가 많다고 횡령 이런 거죠. 어디로 가느냐 이거 잘 봐야 돼요. 호주머니, 빵꾸나 호주머니 들고 있는 사람 특히 문제예요. 그렇죠? 영업 활동 이익이 쌓이는 속도는, 돈은 쌓이는데 이거 뭐 세워라 내워라 10년 뒤에 쌓이면 뭐 할 겁니까? 이미 우리는 주식 다 팔고 떠나버렸는데. 그렇죠? 현금 창출 능력은 어느 정도 현금을 잘 만들 수 있느냐. 맨날 돈을 버는데 종이 쪼가리만 벌어서는 안 되겠죠. 돈으로 벌어야 돼. 캐시. 아, 캐시 좋다. 그리고 이 기업은 결국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6개의 블록으로 나눠지고요. 결국 이제 주요 분석 지표에서 우선 영업 활동이 양호한가, 영업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출액과 이익 차트, 그리고 순이익과 매출 지수, 이익률 차트, 영업의 손익률, 매출 원가율, 그리고 주가 순이익 지수인데, 요거 뭐 매출액 안에 있는 세부 내용 제가 설명 안 해드립니다. 왜? 그거 하면 머리 아파. 그죠? 안 그래도 주식 떨어져가 죽겠구만. 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내 종목 맨날 떨어져가 죽겠구만. 그까지 들다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죠? 그냥 이것만 알자. 매출액은 뭔지 알죠? 팔아서 들어온 돈. 이익은요, 팔아서 남긴 돈. 이거 두 개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자고요. 첫 번째, 매출액 이익 차트라는 게 있는데, 자, 밑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활용도가 높은 그래프예요. 여기서 막대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 매출액이에요. 막대로 되어 있는 게 매출액이고,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게 순이익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 매출이 꾸준히 늘어야 되겠죠? 매출이 줄어들면 남기는 것도 작아진다. 그죠? 매출이 꾸준히 늘어야 되고, 이익 변동폭이 작은 기업이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거는요, 매출은 느는데, 뭐, 매출 느는 만큼 이익이 또박또박 늘어나는 기업이 안전한 기업이죠. 근데 어떤 기업들은요, 매출은 늘어도 이익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 아파요. 이런 종목들은요, 장기 투자에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할 종목들은 매출과 이익이 평행하게 똑바로 같이 늘어나는 기업이 장기 투자하기 좋고요. 만약에 이 변화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단기적으로도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자고요. 삼성전자 매출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계속 증가되는데, 이익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충격이 한번 있었고요. 그죠? 여기서 또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이익이 줄어들었네. 이거는 뭐 대외적인 어떤 돌발 변수에서 순간적으로 이익이 줄었겠죠. 안 그러면 매출이 같이 줄면 이거는 산업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매출은 분명히 늘었거든. 근데 이익이 줄어들어요. 순간적인 돌발 해외 변수, 외적 변수 때문에 줄은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때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바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매수 포인트가 나오네. 즉 2012년에도 초에도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2009년 중반에도 매수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 그때 사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반면 지금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익도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 있고 매출도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 간격이 좀 있었으면 삼성전자 사가지고 먹을 게 많을 건데 간격이 너무 좁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매출액과 그리고 이익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 잡는 법을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전화 받겠습니다. 3153-2611와 무료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 통해서, 지금부터 이제 문자를 받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청자 문자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종목은요, CJ제일제당이 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을 매수가가 38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이 60%가 되시는 분이 먼저 문의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CJ제일제당의 기업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CJ제일제당의 주가가 좀 상승은 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종목이 우선요, 38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제가 보니까요, 이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38만 원대 가격이라는 것은 거의 최고가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중도 너무 많고요. 일단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가 꽤 중요한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여튼 지금 최근에 이제 CJ제일제당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요, 곡물 가격이고, 두 번째 환율이거든요. 환율, 원화 강세, 우호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곡물 가격도 최고가 대비 한 30% 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CJ제일제당은 일단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되는 부분들은 위에, 수급이 좀 잘 받쳐주고 있지 않는, 외국인들 팔고 나서 지금 외국인 장사인데 외국인 사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린 내용에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이 지금의 비중이 한 종목이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60%는 반드시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얼마에 줄일 것인가? 우선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입니다. 일단 30만 원까지는 전량 보유를 하세요. 지금은 분명히 민감주에서 방어주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환매가 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되고 나면 일단 반은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반을 가지고 다시 언제 매수할 것이냐, 이런 거는요, 저희 방송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샘플로서로 전화 주셔가지고 저를 찾으세요. 남은호 원장 30만 원 팔고 나서 우짜 하라던데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좀 더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전화 상담을 한 통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예,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이 어떤 거죠? 한진해운 8,750원에 30%입니다. 한진해운을 750원. 8,750원에 30% 사셨고요. 30%, 예. 예. 최근에 사신 거죠? 예, 예. 예. 일단은요, 먼저 말씀해드리면 잘 사셨습니다. 좀 상세한 내용은 이제 전화 끊으시면 보다 깊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진해운을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이제, 8,750원에 사셨네요. 일단 먼저 말씀해드리면 잘 사셨고요. 지금 물론 매수 가격보다는 좀 떨어져 있어서
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글로벌 동력을 하나 말씀해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BDI 지수 올라가는 거 아시죠? BDI라는 것은 벌크선 운임입니다. 벌크선 운임이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조선주가 따라가요. 그래서 해운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조선과 화학기계가 철강과 맞물려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해운에서 원래는 벌크선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제일 많이 올라갈 종목이 STX 페노션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관리 종목 상태니까 주가가 자기 마음대로 놀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해운은 이제는 현대성산하고 한진해운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CCFI와 HR 용선 지수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요 여기에서 바닥에 완전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중심이 우선 조선주 쪽으로 흘러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해운 쪽으로는 해운 빼고 조선은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한진해운요 절대 지금 그 사모님 사신 시청자분이 사신 금액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고요. 잘 사셨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비중 30%도 좋아요. 소재 산업재군들은 한 종목당 20%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한 금액 최근에 샀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 매도를 하더라도요. 이 전고점 가격 10,000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서는 팔지 마세요. 10,000원 이하는 팔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0원에 팔고 나면 그 다음 뭐 사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때 뭐 살까? 예,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또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계속 예, 스노우볼 이 눈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캠시스라는 종목이네요. 예.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8274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0월 전략을 이제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 모듈이죠. 이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실적이 꽤 안 좋았어요. 꽤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는 같은데 아까 이제 오늘 배운 걸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그죠? 예, 써먹는 걸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 나왔습니다. 캠시스, 잠깐만요. 이게 더 위로 잘 안 나와. 조금만. 예, 잠시만요. 캠시스라는 놈을 한번 보자고요. 예. 캠시스 보니까 방금 우리 뭐 배웠습니까?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통해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 이거 봤죠? 여기 보시면은요. 매출액이 어때요? 들쑥날쑥 들쑥날쑥에 툭 튀는 분위기네. 어이, 매출액이 다시 늘어나는 자리네요. 그러면 이익 한번 봅시다. 이익은 이제 매출액은 좋아요. 그죠? 꾸준히 늘어나는 자리고 이익 한번 보니까 이익의 속도도 굉장히 이래요. 완전히 들쑥날쑥하다가 여기 최악을 찍었네요. 즉 11년에 최악을 찍고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졌는데 지금 여기 자리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매출액은 이 자리에 있고 이익은 이 자리인데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폼이죠. 그렇죠? 매출액은 이 자리인데 이익은 이 자리에 돌아가는 그럼 순간적으로 이 외적인 요소가 발생해서 이익이 떨어진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굉장히 증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비교한 캠시스에 대한 평가는요. 굿이다. 굿 아주 좋아 보입니다. 10월달 지금 이 종목이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장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대형주만 가는 시대에서 중소형주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나와줘야 되겠지만은요. 전망은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선후는 있겠지만은 본질 가치는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퍼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PBR이 1.12. 오케이. 좋습니다. 보유하시고요. 계속 공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시청자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오는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유 종목,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아시아나항공. 예. 네. 아시아나항공 얼마에 사셨죠? 7,300원에 샀습니다. 7,300원에 사셨어요? 네, 어휴. 비중 20%. 예, 어느 내용이 제일 궁금하시죠?
글쎄요, 이거 제가 좀 장기간 갖고 있었는데, 네네.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1년 정도 넘게 가지고 계셨죠? 맞습니다. 네. 예. 7천.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으시고요. 제가 상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아시아나항공 7,3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5,000원이니까 굉장히 손해를 좀 많이 보셨습니다. 마음 굉장히 심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가가지고 비행기 공짜표 내달라 이렇게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비행기 공짜표 내놔! 손해 일이 많이 봤으니까 주주로서의 충분한 권리입니다. 제 친구는요, 예전에 이제 데이콤 70만 원에 사가지고 데이콤 나중에 뭐 한 16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요. 저 원효료 본사 가가지고 막 그 대문 차고 막 이랬거든요. 결국 그 회사 취업됐어요. 그래서 지금 LG U 플러스 기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주주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다만 다행인 점은요. 비중이 20%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뭐 좋은 내용도 많았지만 비행기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내용들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지만은요, 이제는 회복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회복이 되는 단계여서 혹시 이전에 주식 승천 계속 보셨으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시아나항공 추천한 거 기억나세요? 예, 그때 추천을 했죠. 이제부터는 아시아나항공도 본격적인 자기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뭐 하더라도요, 바닥권에서 롤링을 좀 해주자고요. 예, 롤링을. 자,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롤링을 하냐 이렇게 하자고요. 일단 5,700원까지는 기다릴게요. 일단 메모를 한번 하세요. 일단 메모를 하셔가지고 5,700원까지는 기다린다. 하늘이 뚝 나도 기다린다. 비행기 또 떨어져도 기다린다 생각하세요. 5,700원까지는 비행기 절대 떨어지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여튼 5,700원까지는 반드시 기다린 다음에 5,700원에는요. 반이라도 던져주세요. 반은 일단 매도해주고 그 다음 매수 타이밍을요. 또 10%. 그럼 5,700원에 매도, 5,200원에 매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6,500원. 그 다음에 이제 5,700원과 6,500원입니다. 6,500원에 매도, 그 다음 6,000원 매수. 10% 맞으면 이렇게 하면은요, 물량이 조금씩 늘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파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팔고 나면은요, 갑자기 종목이 싫어져. 싫어가지고, 에이, 다시 사놔봐라. 이러고 나면은요, 또 알게 모르게 비행기가 떠버려요. 주가가 뜨듯이. 그러니까요, 20% 보유하고 있으니까 10%만큼 남겨두고, 자, 5,700원에 던져주고, 5,000원에 잡고, 6,500원에 던져주고, 6,000원에 잡는, 이런 롤링을 하자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요, 기업이 어떻게 회복될지 이런 건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오로지 기술적인 대응만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배운 걸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자면은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자리에서 왜 제가 5,700원까지 그리고 6,500원까지 계속 보유하자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위. 오늘 배운 거 우리는 배우면 바로 써먹어야지 안 까먹어요. 그렇죠? 우리 하루 지나면 기억 안 나거든요. 신나게 지금 방송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9시만 되면 어제 7시에 TV를 보기는 봤나 이런단 말이죠. 이게. 뭘 봤지? 그래서 바로 써먹는 겁니다. 자, 매출액 어때요? 계속 증가되네. 그죠? 이익은 어때요? 급격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이런 상황이죠. 매출액과 이익의 갭이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이거든요. 여기서는요. 매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만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급격히 이익이 늘어나겠죠? 뭐만 필요하다? 바닥만 필요하다. 이번 달에 바닥이냐 다음 달에 바닥이냐 바닥만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비행기 확실하게 뜹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지금 최근에 뭐 한진칼이라든가 대한항공 같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주는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가격이 높으니까 롤링을 좀 해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에는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 많이 기다리셨죠? 내 돈은 많은데 이거 뭐 살 거 없나? 이랬었는데 이제 바로 내일장 공략주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드디어 추천 종목이 나왔습니다. 예, 추천 종목. 자, SK텔레콤입니다. 예, SK텔레콤. 자, SK텔레콤 어떤 종목이냐, 뭐,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자,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입자 점유율 확고한 1위 유지 50%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소고속 인터넷, 전화, IPTV. 요즘 이 IPTV가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앞으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ARPU. 가입자당 매출액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통신업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는 통신업종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슈퍼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 이 사이클은요, 좀채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작년부터 시작됐다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농담 삼아 KT 같은 종목도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자, 이 KT 같은 종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딱 보는 순간 이거는 통신주다. 왜? 딱 보는 순간. 전봇대 있죠? 전봇대 딱 세워두고 전선 깔고 있었다, 이거. 이때까지 전선을 깔고 있었던 게 전부 다 통신주. 통신주는요, 1999년 이후에 이때까지 한 번도 슈퍼사이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통신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1G, 2G, 3G, 4G로 막 넘어가죠. LTE 나오죠. 그리고 IPTV 나오죠.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이 변화 속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은요, 15년 동안 저 밑에서 바닥에서 전선 공사만 하고 있었던 거죠. 전선만 깔아놨습니다. 결국에 이제 통신의 끝단이 왔어요. 이제부터는요, 통신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매출액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기업의 가장 수익의 근원은요, 판매 매출액입니다. 근데 매출액이요,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 삼성전자 주가가요, 4년 만에 매출액이 2배가 됐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인데, 통신주들 한번 보세요. 통신주들 전부 다 3, 4년 만에 매출액이 2배씩 증가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내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바로 스마트폰에 LTE가 열리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SK텔레콤 종목은 충분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이고, 이 효과는요, 통신주 다 좋아요. U+도 좋고 KT도 좋고 SK텔레콤도 좋은데, 오늘 SK텔레콤은 업종 대표주로서의 또 통신 슈퍼사이클 또 대장주의 주역이기 때문에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오늘 뭐 배웠다고요? 하하,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을 차트로 보는 이 밸류 차트를 통해서 보는 법. 봅시다. 역시 매출액이 어때요? 매출액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살짝 2012년에 조정을 보였다가 13년 다시 매출액이 증가되기 시작하죠? 예. 다시 증가되기 시작하고. 이익 한번 보자고요. 이때까지는 이익 쫓아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익이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2003년 이후에 매출액이 증가되면 뭐 하냐고요? 돈을 갖다가 벌지를 못하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간에 들어갔었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생깁니다. 어떤 거? 예, 어떤 게 생겼습니까?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요거. 최악의 이 2001년도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언제? 작년에. 2012년에. 근데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죠. 이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지르는 거죠. 무조건. 질레. 지금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순이익이 증가된다. 저는요, 요거 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 요 매출액까지, 요 지점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슈퍼사이클에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등주는 5배, 2등주는 10배 가는 사이클이 들어온다. 그래서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주 전부 다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요,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이 22만 8천 원입니다. 최근에 SK텔레콤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그럼 22만 8천 원 다 주고 사느냐? 그래도 애널이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3천 원만 깎읍시다. 3천 원. 3천 원 깎아야지 집에 갈 때 뭐 버스로 타고. 자, 22만 5천 원입니다. 22만 5천 원에 SK텔레콤을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차 목표가는요, 일단 신고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25만 원 걸림돌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만 원까지는 거의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1차 목표가 그대로 25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1만 원 정도, 21만 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통신주 관련해가지고, 이 SK텔레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통신주를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부연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주는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이는데, 빨간색이 누구냐면,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이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기관이에요. 기관인데. 그러면 이 SK텔레콤을 지금 최악의 실적이 작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2012년에 최악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올라갔던,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과연 누구의 몫으로 올라갔느냐? 보면,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먼저 사두고요. 외국인이 파는 라인에서 기관들이 들어왔거든요. 자, 보세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빨간색과 파란색 보시면, 이 구간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이 먼저 샀어요. 언제?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사는데 올라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기관한테 넘겨주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기관이 파는 동안에 외국인이 또 샀어요. 또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제 다음에 누가 살까요? 기관이 또 삽니다. 그럼 기관이 사면 주가는 또 올라가요. 지금 이 이야기는 슈퍼 사이클을 타게 됐을 때는요, 어느 한 집단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집단과 새로운 집단이 맞물리면서 같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통신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SK텔레콤 단기로 접근해서, 물론 제가 제시한 가격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은요, 아예 사가지고 주식으로 달라 그러세요. 주식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이 주식을 어디에다, 장판 밑에다 넣는 거예요. 장판 밑에 넣고 딱 닫아두고 2년 있다가 장판을 갈든지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를 갈 때 딱 열어보시면은 거기서 강남 집이 하나 나온다니까. 강남 아파트가 하나 톡 튀어나옵니다. 이런 투자 좋습니다. SK텔레콤 확실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과감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천 종목은 SK텔레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진짜 새롭게 단장해서 아무래도 기법 강의와 종목 상담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단독 진행하는 게 또 처음이라서 많이 미숙한 부분들 많았지만은요, 항상 여러분들의 수익과 함께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잠시 후에 9시에 주식 승천 이어지죠? 네, 주식 승천까지 꼭 오셔가지고요, 내일장 잘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2배로 만들어줄 최고의 종목과 최고의 기법을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